지금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같은 실수를 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역사적으로 약세장에서 70%가량 떨어진다고 했으니까 지금 50%에서 60% 떨어진 상황에서 더 떨어질 거다. 그래서 더 기다려야겠다. 맞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이 70%라는 숫자가 어디에서 나왔는가? 진짜 본질을 깨우쳐야지만이 이 코인 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왜 추가적인 폭락을 보고 있지 않는지에 대해서 온체인 데이터 그리고 거시경제, 차트 분석까지 전부 다 보여드리면서 여러분들이 오늘 영상을 끝까지 다 보시고 나면 뒤통수를 한 대 맞으신 것 같은 기분이 들게 제가 준비를 해왔으니까 끝까지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은 아직까지도 60K 구간에서 횡보를 하면서 머물러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와중에 시장에는 온갖 악재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죠. CPI가 4.2%로 3년 만에 최고 수준이다. 연준이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죠.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ETF에서 순유출이 어마무시하게 기록이 되면서 기관 투자자들이 떠나고 있고 AI 그리고 스페이스X로 유동성이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뉴스 기사들을 접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당연히 혼란스러우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뉴스에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여기서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가는 게 가당키나 한 건가? 이런 생각들. 지금 거시경제는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서 여러분들은 이미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정보가 충분하지만 무엇이 없을까요? 바로 기준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뉴스들을 보면서 놓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것들을 놓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짚어드리면서 하나하나 오목조목 따져보겠습니다. 사실 저는 지난 수개월 동안 이런 내용들을 혼자 머리 싸매면서 연구를 해가면서 정확한 타점들을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왔었어요. 표면적인 거 말고 진짜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결국 지난번 이렇게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로 비트코인은 지금 이렇게 크게 하락을 했죠. 그럼 지금 상황에서의 진짜 본질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접하고 계시는 공포 뉴스들에 대한 진실부터 짚고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적으로만 봤을 때는 그렇구나 싶죠. 하지만 그 내면을 실제로 들여다보면 비트코인 ETF가 유출이 되었는데 여러분들 여기에서 누가 팔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팔았으며 비율이 얼마나 되는지 생각해 보셨습니까? 비트코인은 고점 대비 54%가량 하락을 만들어낸 상황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비트코인 ETF 보유량은 마이너스 7.2%밖에 되지 않아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그 이유는 누가 팔았느냐에 대해서 살펴보면 명확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헤지펀드 그리고 레버리지 투자자들입니다. 즉 트레이더들이 판 거예요. 조금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단기 수익을 추구하는 자본들이 빠져나갔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히려 은행들, 기관들은 조용하게 비트코인 ETF 보유량을 2배로 늘렸다. 단기 자금들은 당연히 리스크 관리를 위해서 빠져나가는 게 당연한 거고요. 진짜 실제 기관들, 오랫동안 보유하는 장기 보유자들은 보유량을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54% 빠질 동안 비트코인 ETF 보유량은 마이너스 7%밖에 빠지지 않았다. 그런데 이것을 뉴스에서 어떻게 보도하죠? 계속해서 순유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순유출이 발생이 됐습니다. 이렇게 보도를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을 할까요? 기관이 다 빠져나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전통적인 은행들은 저점 매수에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제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런 뉴스만 접하셨던 여러분들은 기관들이 팔고 있다고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지금 매집을 하지? 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이렇다. 실제로 단기 투자자들이 코인을 내다 던진 규모를 확인해보면 보시다시피 현재 수치는 2020년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어요. 이게 뭘 의미를 할까요, 여러분들? 투자자들이 시장을 포기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게 왜 좋은 신호일까요, 여러분들? 왜냐하면 약세장의 바닥은 투자자들이 극도의 절망에 빠졌을 때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가정을 해서 사람들이 팔아치울 때 그 극한의 상황까지 갔을 때 결국 시장은 상승을 하게 되죠. 그럼 그 물량들을 전부 다 누가 받아먹고 있다? 기관들이 받아먹고 있다. 그런데 단순하게 단기 보유자가 손실을 보고 매도를 했다라고 해서 어떻게 그게 하락의 끝인가요?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를 더 보여드릴게요. 이 차트가 뭘 의미를 하는지를 정확하게 아셔야 되는데요. 아래쪽에 보이시는 빨간색은 손실을 보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그리고 위에 보이시는 주황색은 이득을 보고 있는 모든 비트코인의 총량입니다. 그렇다면 이 두 선이 교차할 때는 뭐가 일어날까요? 대부분의 투자자가 손실 상태에 있다는 뜻이죠. 때문에 매도 압박의 정점의 구간들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 자리에서는 어떻게 돼요? 누군가 매도를 하고 누군가 매수를 하겠죠.
그리고 역사적인 바닥 구간들에서는 전부 다 이 선들이 교차했습니다. 2012년, 그리고 2015년, 그리고 2019년, 2020년, 2022년, 그리고 2026년 현재입니다. 개미들이 고래들에게 물량들을 넘겨주는 자리들이 바로 이렇게 교차하는 지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 교차하고 있죠.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현님, 보통 비트코인 하락장에서는 70%씩 빠지는데 그러려면 비트코인은 여기에서 한 40K, 30K 여기까지 더 빠져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단순하게 수치만 보시면 안 되고 흐름을 보셔야 됩니다. 추세를 보셔야죠.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고 계시는 건 비트코인 최고점 대비 비트코인이 얼마나 하락을 했었느냐라는 건데 2012년의 경우에서는 90% 가까이 하락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2015년에는 마이너스 80% 정도 하락을 해요. 19년에도 마이너스 80%, 그리고 20년에는 70% 정도 빠집니다. 마찬가지로 2022년, 2023년에도 70%가량 하락을 만들어내죠.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 보이실까요? 매 사이클을 거치면서 시장이 점점 효율적으로 되어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온체인 데이터가 좀 투명하게 공개가 되고 기관들도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매매를 하기 때문에 과거처럼 이렇게 극단적인 비율로 하락을 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는 거죠. 그리고 이 추세대로라면 비트코인이 전체 최고점 대비 60% 정도 내려오는 게 적당하다라는 결론이 나오죠. 자, 그럼 여기까지 보셨으니까 정리를 해봅시다. 거시경제는 뭐라고 말을 하고 있죠? 어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연준은 현재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에요. 이런 혼란스러운 틈을 타서 기관들은 이런 불확실성을 피해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을 이전시키고 있어요. 이건 오늘 제가 확인을 시켜드렸죠. 그리고 추가로 제가 온체인 데이터까지 보여드리면서 바닥이 나왔다라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보여드렸죠. 즉, 크게 봤을 때 약세장이 끝났다. 이젠 올라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또 있습니다. 이제 추세 전환 지점인 건 알겠는데 진짜 진입 타점을 오르잖아요? 그러면 수익은 반으로 줄어듭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현재 여러분들이 많이 접하실 수 있는 시나리오는 제가 알기로는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온 뒤에 다시 재차 하락하는 이런 움직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맞죠? 또는 올려주더라도 뭐 이렇게 내려올 거다. 뭐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겠죠. 그래서 지금 말고 올라가고 나서 나중에 올라타도 늦지 않다라는 그런 대응도 들어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그럼 만약에 시장이 이렇게 간다고 가정을 해봐요.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랑 여기에서 매수를 한 사람이랑 비트코인이 고점까지 갔을 때 수익률이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별로 차이 안 날 것 같아 보이죠? 실제로 2배 차이 납니다. 퍼센테이지 보여드릴까요? 기관들이 매집할 때 확인하고 매수한 사람은 120%가량 수익이 가능하고 예시를 드는 겁니다. 나중에 올라갈 때 따라타는 사람은 55% 정도 수익을 낼 수가 있습니다. 2배 차이가 나죠. 그냥 올라간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아니라 확실하게 고래들이 바닥을 만드는 무빙을 확인을 하고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약 3주에서 4주라는 기간 동안 개미들의 진을 빼는 장이 나올 거예요. 때문에 더욱더 집중을 하셔야 되는 구간이 되는 거고 확실하게 안전한 자리에서 매수를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고래들의 의도를 파악해서 정확하게 실시간으로 차트 분석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긴박하게 타점이 나오게 되면은 관점방에서 가장 빨리 말씀을 드리고 있으니까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꼭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셔서 관점방 입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나중에 그때 들어갈 걸 후회하지 마시고 꼭 입장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차피 무료니까 입장하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 확인하시면 됩니다. 디테일하게 손바뀜이 어디서 나타나는지 그리고 어떻게 개미들을 털어내는지 이걸 잘 확인하면서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돌다리를 두들기면서 안전하고 확실하게 타점을 잡아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점방에서 실시간으로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시장이 현재 어떠한 상황인지 알아보고 기술적인 분석도 같이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황은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렸죠. 금리를 올려야 되나 아니면은 내려야 되나 아니면 그냥 그대로 둬야 되나 지금 이게 연준이 처한 상황입니다. 그냥 대혼란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어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뤄들었었죠. 그렇다면 이 혼란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어떨까요? 사실 명확합니다. 단기적인 효과를 보면 채권 시장이 극도로 변동을 만들어내요. 왜냐? 금리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르니까. 어떤 날은 뭐 금리가 인하가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채권이 올라가고 어떤 날은 뭐 인플레이션이 다시 안 좋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다시 또 채권이 내려가고 기존 채권의 가치도 불확실해집니다. 그럼 당연하게 어떻게 될까요? 금융기관들이 손실을 입어요. 예를 들어 이런 거죠. 2%짜리 채권을 샀어요. 근데 금리가 5%로 올라가. 그러면 그 채권의 가치는 반토막이 납니다. 이에 따라서 금융기관들에 대해서 자금 조달 스트레스는 계속 증가를 하는 거예요.
그럼 은행에 돈을 넣는 예금자들은 어떤 행동을 취할까요? 연준이 뭘 할지 모르겠으니까 일단 안전한 곳에 돈을 놔두는 것보다 조금 더 수익이 높은 자산에 투자를 해야겠다라면서 유동성을 이동시킵니다. 그럼 당연히 대출은 줄어들고요. 그에 따라서 설비 투자는 멎어들고요. 채용도 멈춥니다. 그럼 소비가 줄어들고요. 기업 이익도 나빠집니다. 이게 언제 그랬느냐? 2022년에 그랬어요. 그때 당시에 미국 주식 마이너스 34% 빠집니다. 그래서 현재 시장이 이렇게 될까봐 공포를 느끼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기술적인 지표들은 조금 다르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은 차트가 있는데 바로 소프트웨어 ETF예요. 이 소프트웨어 ETF가 왜 중요하냐면 비트코인이랑 같이 흘러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프트웨어 ETF IGV가 선행해요. 지금 이 IGV가 고개를 들기 시작을 했다. 거래량이 대량으로 유입이 되면서 바닥권에서부터 지금 추세 전환이 시작이 됐다라는 겁니다. 인상적인 회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물론 비트코인에 있어서 선행을 한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고무적인 내용이지만 기관들은 이미 최악의 시나리오를 선반영을 했다. 혹시라도 연준이 경제를 못 살려내는 걸까? 불가능한 상황이 올까? 이런 최악의 경우까지 다 고려를 한 뒤에 그래도 기업들은 생존할 것이다. 기술 기업들은 적응할 것이다 라고 다시 베팅을 하고 있다는 거죠. 즉 이러한 혼란 속에서도 기관들은 미리미리 움직이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이럴 때 기관들이 어떻게 움직이죠? 기관들이 궁극적으로 찾는 게 뭘까요? 명확한 자산이에요. 정책적으로 흔들리지 않는 자산. 즉 공급이 고정된 자산. 예를 들어서 금, 원유, 비트코인. 비트코인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죠. 연준이 뭘 하든 정부가 뭘 하든 간에 상관이 없어요. 비트코인 수량은 늘 늘지 않습니다. 정책 불확실성이 높아질수록 기관들은 비트코인으로 자산을 옮깁니다. 그래서 실제로 몇 주간 기관 매수가 늘어난 거예요. 대형 은행들이 비트코인 ETF 매수량을 2배로 늘렸다고 말씀드렸죠. JP모건, 골드만삭스, 대형 기업들은 비트코인을 사고 있다. 그래서 기관들이 체계적으로 비트코인 물량을 늘리고 있다는 사실을 인지를 하셔야 되고요. 개미들만 걱정을 하고 있다는 거죠. 걱정을 할 자리가 아닌데. 이제 정리를 해봅시다. 거시경제는 어떤 상황이죠? 인플레 압박은 높은 수준이고 연준 정책도 불명확한 상황입니다. 금리를 내려야 되나 올려야 되나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6월 16일 날 방향이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고 금융기관에 있어서 스트레스 지수가 계속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어요. 경제 성장은 약세 신호를 보여주고 있고 기관들은 비트코인을 매집하고 있습니다. 개미들은 비트코인을 팔고 있어요. 온체인 데이터 상에서는 비트코인이 바닥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비트코인은 6만 달러 근처에서 진동을 해주고 있는 상황이죠. 흔들리고 있죠. 제가 가지고 있는 시나리오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구간에서 반등을 세게 한 이후에 추가적으로 이렇게 강하게 하락하는 움직임을 생각하고 있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반등을 한 뒤에 이렇게 하락하는 그림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저는 약 한 달가량 기간 조정이 나오면서 비트코인을 기관들이 매집을 한 이후에 강하게 펌핑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근데 지금 1시간 봉상에서 골든크로스와 함께 추세 전환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65에서 66K까지는 올라줄 수 있다고는 보지만 크게 올리진 못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추가적으로 하락을 만들어내주면서 6월 16일까지는 전체적으로 횡보하는 움직임을 보여줄 거고 6월 16일 이벤트가 어떻게 결정이 나느냐에 따라서 이후 시나리오가 갈릴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략적으로만 말씀을 드리자면 만약에 긍정적으로 시장이 받아들인다라고 하게 되면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으로 상방으로 뻗어 올릴 가능성도 있겠죠. 근데 저는 그냥 기술적으로만 봤을 때 어떻게 좀 생각을 하고 있냐면 아직까지 고래들이 바닥을 만들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확실하게 바닥을 만들 때 그때 매수를 들어가는 게 좀 확실하지 않을까. 대략적으로 좀 그렇게 보고 있고 하지만 만약에 시장이 68K를 돌파시켜준다라고 하게 되면 이후에 눌리는 구간에서 매수를 잡아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이후에 이런 식으로 그냥 올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근데 이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한 이후에 곧바로 상승을 만들어내주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바닥을 잡아보고 싶다. 그리고 확실하게 어디에서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거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관점방에서 매일매일 실시간 시황 업데이트 해드리고 있고 그때그때 실시간으로 매수 타점이 나오게 되면 급박하게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구간들에 대해서 보통 개미 투자자분들이 어떠냐면은 하다가 그냥 날아가 버려요. 하다가 그래서 이제 그렇게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미리미리 관전방 들어와 계신 다음에 알람 잘 켜두시고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의도를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잖아요. 사실 단기적이든 간에 장기적이든 간에 다 똑같습니다. 의도를 파악하는 게 너무나도 중요해요.
그리고 그 의도를 확실하게 파악을 할 줄만 알면 결과값도 좋습니다. 어떠한 결과가 나타나느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 뭐 비트코인이든 알트코인이든 뭐 주식이든 다 똑같습니다. 다 똑같이 개미가 하는 대로 하면은 안 된다. 개미가 투자하는 것에 반대로 투자를 해야 된다. 고래 투자자의 마인드로 이 시장을 바라봐야지만이 진정하게 이런 식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낼 수가 있다는 겁니다. 표면적인 것만 보면 안 되고 진짜 본질을 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생각보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는 이런 현상을 겪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으셔야 됩니다. 근데 그 깨닫는 게 잘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원데이 코인 관점방에서 말씀을 드리는 타점들을 여러분들이 한 번, 두 번, 세 번 잡아보시다 보면 아, 이렇게 수익을 내는 거구나. 아, 저렇게 수익을 내는 거구나. 이걸 진짜 딱 한두 번만 깨닫잖아요. 그럼 여러분들께 돼요. 그리고 두 번에서 세 번, 세 번에서 네 번 늘어나잖아요. 그러면 우리 여러분들은 이 시장에서 더 이상 지지 않게 됩니다. 내가 사면 떨어지고 내가 팔면 올라가고 이런 현상 겪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원데이 코인 관점방에서 같이 진행을 하고 있고 원데이 코인 관점방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고정 댓글에 이렇게 제가 링크 달아놨습니다. 링크 클릭하셔서 100% 무료로 타점이랑 종목 받아보실 수가 있으니까 꼭 같이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무엇보다도 중요한 게 뭐냐면 실시간 시황이에요. 지금 급박한 상황이거든요. 저는 정말 다시는 안 올 자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간들에 대해서 확실하게 대응을 하고 싶으시는 분들 그리고 추천 종목뿐만 아니라 매매 타점도 공유드리고 있으니까 들어오셔가지고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입장 안 해두셨다가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미리미리 입장해 두신 다음에 미리미리 이 시장 헤쳐나가는 방법을 배우셨으면 좋겠다. 그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저는 비트가 이런 식으로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 이 상승의 트리거는 무엇이 될 것인가? 저는 여름에 통과가 될 예정인 클래리티 법안이 그 트리거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일이 있어도 놓치면 안 되겠죠. 그럼 이때를 대비해서 크게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미리미리 준비를 해두셔야 된다. 이걸 또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난번 비트코인 ETF로 폭등을 했었던 종목이 알렉스라는 종목이었고 4,000% 가까이 상승을 만들어냅니다. 바닥권에서 기간 매집이 들어가고 기간 투자자들은 결국 먹고 나옵니다. 하지만 개미 투자자들은 어떻죠? 고점 구간에서 매수를 한 뒤에 털리고 맙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반복을 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 바닥에서 고래들이랑 같이 매집을 해야 된다. 비트도 마찬가지지만 비트코인과 알트코인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클래리티 법안 수혜로 폭등할 수 있는 종목을 전부 다 골라놓은 상태입니다. 기간 매집 완료되었고 펌핑 일부 직전 구간에서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리도록 할 거예요. 폭발적인 움직임이 가능하기 때문에 꼭 잡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당 종목 가져가시는 방법은 고정 댓글 링크 클릭하시면 히든코인 받아보기 신청하실 수 있어요. 신청 버튼 누르시면 100% 무료로 이제 히든 종목 제공해드리고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가져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기간 자금이 어마무시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럼 그걸로 인해서 당연하게 매집이 들어갈 거고 그걸 같이 준비를 해서 가보자. 요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마찬가지예요. 나중에 가서 후회하지 마시고 꼭 미리미리 준비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고정 댓글 링크 한 번씩 클릭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결론적으로 이제 거의 바닥이 다 왔다. 상방만 남았다. 이렇게 정리해드리고 싶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로. 그래서 지금 분할로 매수를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잘 하고 계신 겁니다. 어차피 저는 여기에서 하락을 봐도 얕게 하락이 나타날 거라고 보고 있고 깊은 하락은 나타나지 않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결국에 상승을 하면서 올라올 거라고 봅니다. 그럼 이후에 이렇게 다시 내려가느냐? 아니요. 여기에서 또 다시 매물대를 돌파해내주게 되면 쭉쭉쭉쭉 좋을 거라고 보고요. 앞으로서 한 2년에서 3년 정도 시장이 좋을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그럼 이제 또 새로운 불장 사이클이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불장 기다리시는 우리 여러분들 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제 영상을 보시고 계시는 여러분들은 불장의 시작점에서 또 다시 기회를 가져가시는 거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낙담하지 마시고 기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현이었습니다.